종종종 돌아다니라 바쁜 아기들. 그렇죠. 요맘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기들은 모두 얼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얼음이요? 정말 아이들이 웃음도 없고 울음도 없었어요. 만 1세 아이들은 서슴없이 교구놀이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은 새로 첫날 교실 바닥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가만히.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은 돌전후 아기들이 겪은 일은 끔찍했습니다. 뭐죠?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 웬일이야? 저렇게 할까? 아기들을 아기들을 막 던져요. 이게 뭡니까? 저렇게 해칠 텐데. 진짜. 너무 심하다. 아무도 몰랐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상습학대. 왜 저래?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건 한별이가 다친 그날입니다. 손 한번 툭툭 치거든요. 아마 선이도 같이 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한번 쳐다보고 발로 툭툭 차고. 놀고 있는 아기를 발로 밀더니 또 차버립니다. 그대로 고꾸라진 한별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치아상에 3개의 손상이 있었고 그 3개 중에 하나는 금이 많이 가져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뽑아도 뽑힌다. 생후 13개월 아기의 치아가 바닥에 부딪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보육교사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났을 때 담임 교사가 와서 어떻게 다치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아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 그날 알림장도 거짓으로 작성한 겁니다. 멍이 조금 들다니요. 치아가 지금 부러졌는데. 응급실이나 분명히 제 눈 보고 똑바로 말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그거는 그날은 진짜 저도 너무 당황했고 솔직히 그럴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애가 그렇게 가면은 손으로 하면 되는데 왜 도대체 왜 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 그때는 진짜 그런 그것도 없이 저도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그동안 어린이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본 CCTV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냥 매일이 그래서 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날 뭐 특정 일이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그랬어요. 18일치 영상에서 확대 건수가 160건이었어요. 확인하면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고 제가 그 과정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고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그걸 다 보시고 확인하셔야 되니까. 60일간의 CCTV를 돌려보며 메모해놓은 학대 정황들. 아니 대체 아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때리죠? 매 순간 학대를 했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아니 보면서 메모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다가 이제 중간에 한 먼저 끼면 갑자기 가가지고 애기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면서 눕히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울지를 않아요. 근데 불이 꺼져 있는데도 애기 눈이 반짝반짝 이게 빛이 나거든요. 눈이 보이잖아요. 울지도 않고 움직이는데 애가 앉지를 않아요. 누워서 돌돌돌 돌고 그냥 뒹굴뒹굴 거리는 거예요. 앉지를 않고요. 얼마나 그런 게 많았으면 애기가 벌써 눈치를 보고 그게 할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 아빠가 없는 공간에서 매 순간 공포에 떨어야 했던 아기들. 같은 반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어쩔 수 없이 맡긴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믿으니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던지고 근자한다고 때렸잖아. 응. 운다고 또 때리죠. 이렇게 던지는 거 그냥 일상이다. 책을 혼자서 잘 보고 있었어요. 진짜 갑자기 잘 보고 있는 책을 뺐더라고요. 안전뱅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옮겨 써야 됐나 봐요. 이렇게 쑥 그냥 이렇게 짐짝처럼 쑥 던지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대로 엎어진 채로 푹 날아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어깨를 잡고 뭐 전지집듯이 이렇게 팍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뒤로 이렇게 되는데 지도 놀랐으니까 울죠. 우는데 그냥 갑니다. 지난해 3월 어린이집에 새로 온 가해교사. 40대 후반으로 경력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지 의심되는데요. 원래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포항에 있어요. 한 어린이집에서 혼자 있으셨더라고요. 사진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연세는 처음이다 하더라고요. 아기들을 대하는 그녀의 손길은 거칠고 험했습니다. 뺨을 때리네요. 뺨을 왜 때려요? 특히 낮잠 시간엔 학대가 심했습니다. 지금 안 잔다고 저러는 거예요? 뭔가 뺨을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뺨을 솔직히 맞을 때는 눈밖에 안 나왔어요. 참. 근데 이제 맞고 나서 애기가 자기가 맞았다는 걸 인지하고 볼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울지도 못해요.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장면이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데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이들인데. 민서는 반에서 가장 어린 아기였습니다. 100일 무렵부터 다닌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당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3일 정도만 줄여서 봤어요. 3일치를 굉장히 빠른 배속으로 봤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 방임 방치 학대만 86건이 나왔었어요. 86건이요? 3일 동안? CCTV를 모두 볼 수 없어서 알림장 내용이 수상한 날을 찾아 확인했다는데요. 오늘 보행기에서 1시간 가까이 보채지도 않고 놀았어요. 그날 민서는 하루 종일 보행기에 앉아 방치됐습니다. 사실 어른도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거든요. 아기들 보행기 오래 태우면 안 돼요, 원래. 낮잠 자면서 갑자기 깨서는 조금 울긴 했는데 보행기 앉혀놓고 풍선 손에 쥐어주니 제법 저물거리며 잘 놀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학대가 있었습니다. 부모 앞에선 한없이 천사의 모습을 보였던 보육교사의 실체.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3일치만 받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와이프는 진짜로 병원에 많이 갔어요. 응급실도 가고 위경련이 와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작고 여린 아기가 당했을 고통에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먹지도 잘 수도 없습니다.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면서 빨리 못 알아차린 게 또 죄책감이 들고. 돌이켜보니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이상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여기도 빨갛게. 왜 그러죠? 얼굴이 자주 붓고 가려워했다는 수연이. 어린이집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받자마자. 계란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니 계란을 먹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알러지 조사서에 알러지 없다고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원장님한테. 왜 거기 없다고 하신 거예요? 했더니 자기 평가 인증 때문에 서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기를 맡기는 입장이라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달걀을 먹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이고.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아기가 괴로워했을 때도 의심하진 않았는데요. 설마 했겠죠? CCTV 영상에서 그동안의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녁에 그냥 국에 밥 말아서 먹이던데 계란국 나오고 계란 들어간 국물 나올 때는 그냥 먹였다는 거잖아요. 상태가 심각해 병원에 갔던 날은 어김없이 달걀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최근의 날짜를 확인해 보신 겁니다. 알레르기 있는데 먹으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 하루에도 수없이 자책하게 됩니다. 3월달로 돌아간다면 안 보냈을 거고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해교사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따뜻하게 품어줄 거라 믿었던 그곳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아기들. 말은 못하지만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침마다 이제 옷만 갖고 와도 완전 기겁을 해요. 어린이집에 가는 거 아니까 기겁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투정으로만 느끼고 있었어요. CCTV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다는 선아 아빠. 발목을 잡고 던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나 어릴 때부터 희귀병을 좀 앓고 있어요. 희귀병이요?
전 세계 뭐 10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병명을 모를 만큼 그런 희귀병이 있는데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연골이 계속 자라나는 발육장애로 무릎이나 발목 부위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어린이집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각별한 부탁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픈 다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긴 겁니다. 아이 참 특히나 애들 진짜. 그 학대라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왜 하필 또 제일 큰 발목을 건드렸을까? 가해 교사는 얼굴 한번 진짜 꼭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기도 싶고. 정말 아닌 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육교사의 행동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전문가도 놀랐어요. 지금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를 교사가 전혀 아이들에 대한 관심 없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는 거를 제가 하나도 못 봤거든요. 애를 안 봐요. 짐이 있어서 하나 옮겨놓고 밀치고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때리고 이렇게 이제 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애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무서울 수가 있는 보육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번 사건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져요. 보육교사의 만행이 밝혀진 지 2달이 지나고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제가 마음도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2월 말까지만 하고 형을 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생님만 폭행을 할 때 옆에서 정말 아무도 못 보셨는지 저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애들한테 너무 잘했어요. 보육교사 반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혀 몰랐다는 원장. 저는 진짜 어머니 제가 첫번 말해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어머니. 아니 원장인데 모르면 안 되죠. 자기는 잘못이었고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뭐 CCTV를 볼 줄 몰라서 만질 줄 몰라서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죄는 제가 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선생님들이 다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다 말을 그렇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피해자 맞죠 어머니? 근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원장은 관리 감독 의무가 있지 않나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보조교사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 제가 아이들을 집중하고 이렇게 케어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같은 교실에 있지만 아이들 눈빛을 보고 아이들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 손끝 발끝까지 제가 그거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상황이 포착됩니다. 요 장면에 원장 있잖아요. 이거 보조교사도 있죠. 울죠? 네. 봐봐요. 핸드폰 보는 건가? 저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있다가 애 달래고 다 나가요. 원장까지 다 나가요. 애 울고 있는데 혼자 방치하고. 원장도 나가요. 신경도 안 쓰고. 그걸 다 하겠구나. 혼자 한 20분 동안 울더라고요. 아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로 아기 몸을 누르며 기저귀를 갈 때 보조교사는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니 저걸 못 봤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조교사도 아기를 발로 밀고 가해교사가 귤 껍질을 우는 아기한테 던져줄 때도 보고만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 귤 까서 먹으면서 껍질은 던져준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더 기가 막힌 건 한별이를 다치게 한 이후 가해교사의 태도였습니다. 애 뺨을 왜 때립니까? 뺨을 때렸다고요? 기억도 안 나세요? 아버님 염치없지만 조금만 좋은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좋은 방향이 뭐죠? 왜 합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버님이 그래도 원하는 게 뭐 어떻게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원하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한별이가 다친 그날 이후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가게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죠. 11월 30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날 사건 일 있고 나서부터 12월 못 열고 1월 못 열고 2월도 못 열고 2월은 저번 주부터 저희가 열었어요. 못 연 것만 해도 손해본 것만 1,500만 원 있는데 지금.
사실 사고의 진실을 쫓느라 생계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CCTV 못 보여준다, 안 된다, 개인정보 때문에 뭐 그렇다. 저희가 이거 안 보여줘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그거 알아보고 뛰어다닌다고 시간 소비한 거 되게 많아요. 상습적인 학대를 의심한 부모는 CCTV에 저장돼 있는 60일간의 영상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왜죠? 전체 뭐 녹화되는 거 다 보고 싶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열람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좀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 다 모든 날짜가 다 아이가 혹시나 뭐 피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원장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저희 좀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답답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다 예지를 계속 전화를 했어요. 매일매일. 그것만 해도 한 20일 보는 한 달 계속 넣었어요. 법적으로 분명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온 겁니다. 아니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영유아보호법이 우선 아닙니까? 저 CCTV 열람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면 실습에서 이제 이렇게 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좀 하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 서재임에도 나갔고 담당하시는 영상도 나갔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네요. 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의 CCTV 열람을 가로막았는데요. 지금 당장 CCTV 트세요. 왜 못 트는데요? 트세요. 지금 안에 앉아서 보고 있니까. 국민장 법적 같은 얘기하시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안 보여줘도 저희들은 뭐 그거 할 건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업무 봐야 된다고요? 여기서 보는데? 전혀 썼잖아요. 시험 다니니까. 안 다니지. 퇴소했지. 당연히 연애하니까. 폭행을 당했으니까 퇴소를 했죠. 그 자료가 경찰서에 없으면 하지만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서에 와서 열람하셔야지. 저희 뭐 와이프나 저는 이제 궁금하죠. 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CCTV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지금 속이 답답한 지경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장 못 보여준다. 뭐 CCTV 작동을 할 줄 모른다. 어떻게든 좀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한별이가 다친 지 2달이 지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었던 CCTV 영상.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끔찍한 일을 당해온 아기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뺨 때리고, 뺨 때리고, 이제 머리 박는 게 누워버리는 이런 낙관을.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었던 거고. 하지 마. 시도 때도 없이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박고 하지 마. 언니의 뺨을 때립니다. 그동안 부모들은 요맘때 하는 행동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기들이 보이는 폭력적인 행동,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선생님한테 자기가 받은 거를 언니한테도 하고 엄마한테도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표정이 그러니까 엄마나 언니를 볼 때 친밀감의 표현이 상당히 적거든. 그 하나의 진짜 그 아이도 조금 물건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선생님 느낌 없이 얘네들을 대했거든요. 그냥 연필 여기다 놓듯이 그냥 던져버리고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놓치기가 쉬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가장 크게 다치고 유독 괴롭힘을 많이 당한 한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놀이 과정을 관찰해봤는데요. 생후 15개월인데 10개월을 지금 이 어린이집에서 보냈거든요. 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보다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제 것이 형성돼야 될 시기에 그렇게 때리고 학대받는 걸 학대를 받았으니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겠다던 어린이집의 배신. 그동안의 학대 실체가 드러나고 일이 커지자 지난 2월 8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원장은 학부모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원장의 남편인 어린이집 이사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장 선생님이랑 뭐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온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저렇게 밀면 위험해. 아이고. 밀라지고요.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은데요. 주지 마세요. 네, 실망합니다, 진짜. 만나뵐 수도 없을까요? 없을 일이 없고. 원장 선생님도 저희 만나뵈려고 온 거예요. 저도 모른다고요. 어디 가셨는지를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그래. 이사장님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좀 들으려고 온 거예요. 남편인데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아까 CCTV 안 보여준다고 하실 땐 굉장히 당당하시던데. 그 누구보다 가해 교사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찾아가서 기다려봤지만 만날 수 없었는데요. 어디 갔어? 괜찮으세요? 말씀 좀 드리려고 여기 혹시 이후로 혹시 사람이 없어? 제가 부부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모르시던데. 네. 이사를 뭐 하셨던 것 같아요. 지마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사 갔나요? 가해 교사와 한 교실에서 아기를 봤던 보조 교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반 선생님들도 다 찾아갔는데 아무도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려 하는데 문 닫았다 소식만 들리지 뭐 아무 그런 것도 없어요. 연락도 없더라고요. 보통은 사람이라면 죄송하다, 뭐 믿음을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라도 사과의 말이 와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한마디도. 현재 가해 교사와 원장은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중입니다. CCTV 판독 중에 있고요. 다 판독이 완료되면 가해자들 이차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학대 정황이 다 있는 건가요? 지금 조금씩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보고 나서 추적시켜서 조사할 거예요. 조금 더 애기한테 좋은 거 해주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니까 제일 안 좋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런 게 좀 미안하죠, 애기한테.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고 너를 이제 힘들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혼내줄게.